12운성 공부를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영리 공부의 핵심이 노출되어 버렸어요. 음양과 오행을 포함한. 눈치챈 사람들은 알 거고, 눈치 못 챈 사람들은 몰라요. 저번 주에 궁금해서 질문에, 그러니까 퀴즈에, 답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몰라서 그런데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은 거기 답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늘 얼굴을 보고 공부하는 분이 답을 쓰고 걸리고 이러면 내부에서 뭐라 하겠노? 그리고 짜고 치는 거 아이가. 그 이제 한 번이기 때문에 오케이 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누가 걸렸는지 시상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 근데 내가 질문을 내고 여기 있는 사람 누가 됐습니다 이라고 그것도 뭐 저끼리 뭐 통닭을 묻는지 오뎅을 묻는지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갈빵 아이디가 하나 있어야 돼. 그런데 참여하고 싶으면 자식 앞으로 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 써가지고 그 아이들을 또 공개적인 수배가 돼갖고 법률에 걸리지 말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제가 이제 퀴즈를 냈던 게 우리가 12운성 공부를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영리 공부의 핵심이 노출되어 버렸어요. 음양과 오행을 포함한. 눈치챈 사람들은 알 거고, 눈치 못 챈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우리 음양 공부의 아주 핵심 키워드가 저번 시간에 아주 기초적인 수업하듯이. 그죠? 12운성 하면 여러분들 12가지 못 외운다며. 그래서 4가지만 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수업 안에 음양과 오행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퀴즈를 낸 거예요. 여러분, 궁하다는 거는 이 궁의 뜻을 아십니까, 혹시? 예? 이 궁의 뜻을 아시냐고? 응? 다할궁, 또? 궁할궁, 또?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거는. 구멍혈이라죠. 근데 갇힌 겁니다. 혈이라는 건 또 우리가 혈자리 찾는다 할 때, 그리고 이제 무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따까리로 덮어서 사람을 놀리나는데 억수로 궁하다, 사람이 답답하다 하면 사람인 자를 써버리지 왜 이렇게 썼을까? 몸신에. 요거는 뭡니까? 활. 그죠? 활이죠. 몸의 활이라는 거는 이게 자기 몸에 활을 갖고 있다는 거는 활동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활동성, 경제적인 능력, 이런 힘 있는 사람을 가다 놨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 제가 한글로 이렇게 궁하다 이래 써도 되는 거를 저 한자 쓰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왜? 아는 게 12자밖에 없어. 아, 22자인데. 그것도 헷갈리는데, 제가 알파벳 정도로 26자 정도로 됐으면 명리 공부 안 했습니다. 알파벳이 몇 자예요? 24자. 그리고 명리는? 2자. 그게 2개 작아서 했다고. 지금 이게 여러분 이제 한글로도 가슴에 이제 담아야 돼. 굳이 이제 앞으로 세대가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야. 근데 이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느껴보라고. 내가 지금 활을 갖고 사냥을 나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역동적인 시기에 여기다 늙은 로자를 넣어버리면 이거 안 궁하지? 늙은 사람이 자빠져 있으면 침대에 누워있으면 시원하게 좋잖아. 근데 굉장히 이거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이라는 물질적인 능력을 만들어 놓고 위에다 딱궁을 덮어놨어. 얼마나 궁할까를 느껴야 돼요. 얼마나 궁할까. 여기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당구장 표시 3개를 해도 돼. 당구장 표시는 이거지. 이건 느낌표거든. 아무리 갖다 붙여도 여기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그러면 궁하지 않다면,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렇게 궁하면, 궁한 것 중에, 이게 우리가 케이스가 있지.
노. 궁한 상태로 계속 오래 가면 죽나 안 죽나? 이게 그대로 갔으면 죽지? 이건 다이라. 다른 말로 이 궁한고로서 뭔가를 찾아냈어, 살 길을. 궁한거를 탈피했다는 건 이 딱공을 열었다는 거지. 그럼 살아났지? 그럼 예스로 만약에 따진다면 이 예스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살았다는 거지. 그지? 생이다, 생.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 말이지. 궁해보지 않은 자는 지금 여러분 우리 삶이 여태까지 살면서도 뭐 안 궁한 사람 좋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팔자가 좋다. 전생의 나라를 구했다.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다. 월급은 갖다 주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월급은 돈은 잘 벌어주면서 집에 안 들어온다.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 옷을 안 다려줘도 괜찮다. 이러면 그 부인은 전생의 나라를 적어도 3번은 구했다. 그죠?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팔자가 좋아서 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예스라는 거로 갈 수 없다. 왜? 궁하지 않으니까 이런 환경에도 안 처하고 궁한 것도 정도가 약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영화를 찍어보면 고아 출신들 중에 판검사가 되면서 금이 환영하는 거를 사회의 인생 역전하는 게 옛날에는 다른 게 없었지. 복권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영화에 보면 여로 이런 거 보면 억수로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될 수 있는 게 뭐야? 판검사잖아. 그제? 그런데 그건 그만큼 궁에서 이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궁하다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배우면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말을 알 거야. 궁하면 어떻게 된다? 궁한 게 벗어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 그잖아요. 궁극적으로 궁한 거는 원하는 바가 뭐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막 답답하고, 금전적으로 답답하다, 인간적으로 답답하다, 공간적으로 답답했는데, 그러니까 산소가 앞서가 죽겠는데, 통하면 이제 살아난 거야, 안 살아난 거야? 이 통한, 이제 결국은 원하는 거는 통이란 말이야. 이 통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통하려면 궁한 게 그냥 다이렉트로 못 가잖아. 어떻게 해야 돼? 변해야 된다고. 변해야 돼. 이 대전제 조건은. 그죠?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되는데, 이 변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는 그러니까 궁한 게 통해지는 과정으로 못 간다. 사는 과정으로 못 간다. 이 변한다의 기본이 뭐냐? 기본이.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인 관계예요. 내가 안 궁했다면 변할 이유가 없죠. 변할 이유가 없지. 가짜로 궁하거나 궁한 척 하는 거는 변화의 기본이 된다 안 된다? 못 된다. 그래서 안 변하는 놈은 궁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 자녀들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다가 죽든가.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갈 시간 넘어서까지 11시, 12시까지 잔다. 근데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는 몸이 아파서 위급한 상황에서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게 계속 그러면 그건 다이잖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놈이 그렇게 아침에 못 일어나던 어떤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불편하다고 느끼면 나 일나야 되는데 고민하면 살펴보면 답이 자기 생활 속에 있나 없나? 새벽 4시에 뒤 자는데 어째 7시 일나노? 그리고 궁하면은 이 궁한 거 안에서 답답함이 절실하게 있어야 된다. 일단 먼저 전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분들을 내가 뭘 안 하잖아. 이유가 궁하지 않으니까. 궁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통해서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닌가 봐. 그죠? 내가 이 명리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이가? 목적. 뭐, 내가 늘 묻는 게 오자마자 물은 게 목적이죠. 이거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 돼. 뭐가 답답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내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돈을 받고 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도 내가 안 물어봐요. 어머님 잘 계십니까? 이것도 안 해. 돈 줘야 될까 싶어서. 부부지 않으니까 안 물어.
너 학교 갔다 잘 왔나? 별일 없나? 안 물어. 물어보는 즉시 돈이 나가나 안 나가나?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이제 안 묻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할 수 없이 내가 물었어요. 선생으로서. 돈 들어갈 각오를 하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왜 왔냐? 여기를. 근데 이게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분명한 게 나쁜 건 아니야. 철학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대답을 해도 확실하게 해야 돼.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말도 왜 왔는지 모를 수 있잖아. 네. 우리 선생님 그지 처음 볼 때 생각해보면 그거 뭐 하는 데인지 소 잡는 데인지 돼지 잡는 데인지 그런데 첫날에 물었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왜 왔는지. 그런데 목적이 잘 생각해 보세요. 불투명하다고 대답조차 불명확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알겠나 모르겠는가를 누가 물었어. 아는 놈만 큰 소리로 대답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당당하게 몰라야 궁해진다. 왜 왔는데 하니까 그럴싸한 대답을 찾아내려 하잖아. 원래 왜 왔는데 물으면 둘 중에 하나지. 이유가 분명하거나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 없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유란 말이야. 너 몇 학년이야? 물었는데 우리는 대학교로 따지면 4학년입니다 해야 숙제가 끝난 줄 알고 초등학교에서 그랬으면 6학년입니다 해야 힘센 줄 알아. 1학년입니다. 주머니 얼마 있어? 12원 있습니다. 이거는 말 못하고 1200만 원 가진 놈은 와 좀 가졌다. 여기서부터 구감의 정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왜 왔냐 하면 이거를 분명히 이 공부를 왜 하냐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그게 옳고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야. 옳고 그런 건 없어.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물구나무 서서 댕기겠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 거 아이가. 이 공부 아무리 해도 물구나무 못 쓰니까 강화문에 가서 춤추는 아들한테 가서 놀아라. 춤추는 아들들이 물구나무 쓰나 안 쓰나? 쓴다 이거 귀신같이. 응? 태권도가 희석이 됐지요. 공중제비로. 그 태권도의 기본적인 게 눈에 보이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태권도인지 아들 줄넘기인지 춤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공중제입이 3번 돌면서 기아짱 깨는 게 태권도의 기본인 줄 알아. 택도 아닌 소리. 제가 태권도 우리나라의 단증번호로는 넘버 10 안에 들어갑니다. 국기원 생긴 단증으로서는. 실제로 그래요. 태권도의 기본은 바로 서 있는 겁니다. 모든 무술의 기본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슨 자세라 그래? 기마 자세. 기마 자세는 여러분 지금 자세로 바꾸면 뭐가 돼? 허벅지 키우는 거. 이건 뭐라고? 여러분들 하는 거.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지? 근데 이거의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은 기마 자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마 자세로 몇 분을 버틸 수 있는가로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결정납니다. 허벅지 근육량, 말 타는 자세. 그래서 말을 타려면 우리가 말을 그냥 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말이 있어야 타잖아,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에 궁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뭔가를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거나 자기 삶이 답답하다 또는 내가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좀 불편하다 어떤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한 거로 끝날 것인가 궁황 상태까지 갈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목적에 맞추어서 목적을 이루려면 자기 자신을 그 분야의 궁함으로 몰고 모시고 가야 됩니다. 종교에 입문하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모태신앙도 있지요. 모태신앙은 의문점이 없잖아. 네. 왜가 없어. 그냥 뱃속에서부터 가기 때문에. 네. 그죠? 이거는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에는 본능적으로 왜가 없어. 물론 나중에 자기가 종교 철학을 공부한다든지 하면 왜라고 묻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궁함을 중으로 해서 그때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삶의 빈 공간을 위로받고 또 그게 대단한 힘이 됐든 어쨌든 그 궁함에서 탈피해서 얻는 게 뭐예요? 종교도 그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 아니면.
그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감이 와야 돼. 명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궁함의 방으로 몰아넣지 않고 아무리 10년, 20년, 30년 해보이. 내가 이야기했죠. 평생 기타는 들고 다니는데 치는 거는 너의 이것도 끝까지도 안 가요. 침묵에 어차피 듣는 아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타를 놔. 이렇게 궁함으로 자기를 몰아넣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관조하고 이 나를 눌리고 있는 억압의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 용기와 벗어나고자 하는 용기와 자기 힘을 가지고 키워나가면 그 과정에서 100% 뭐가 생긴다?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 내 지금 한 몇 달 공부했는데 우리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내가 바둑으로 따지면 바둑 선생님 참 좋던데 몇 급, 명리는 왜 급수가 없어요? 이러면 내가 바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주위 사람한테 물어봐라. 최근에 몇 달 전하고 네가 지금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변했다는 거는, 그죠? 변하고 나면 이 궁함을 탈피하기 위한 누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짜여진 그림대로 한 번도 어긋남 없이 흘러가잖아. 오늘 내가 기분 좋은 날이라고 28시간 내주고, 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괴로우니까 그는 12시간으로 줄여주고 하나? 안 한다, 그제? 그러니 변하는 거의 주체는 내가 돼야 돼. 자, 일단 내가 변하고 나면 뭐는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통보감이라는 것도 있지. 일단 궁하고 나면 이 궁함이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는 통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건강해서 혈액이 막혔다, 뇌에. 그럼 이게 궁하나 안 하나? 깍지 눌리가. 그죠? 어떤 식으로든 변해야 되지. 피를 뽑아내든 약을 먹든 어떤 식으로든. 그러고 나면 통하나 안 통하나? 통하면 일단 살았나 안 살았나? 생했다, 그죠? 자, 이제 일하고 나서의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통하고 나면, 여러분 또 공부에 나오는데 통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수만 번 쉬고 나면 한 계절에서 열매를 맺었나 안 맺었나? 봄, 여름, 가을이 왔나 안 왔나? 그래서 느긋하게 쉴 수 있는 겨울이 뭐고? 겨울이 뭐냐고. 이걸 뭐라고 읽어요? 구. 어떤 구자예요, 이게? 오랜 구. 제가 한문으로 여러분한테 쓰는 글자들은 굳이 한글로 해도 되지만 한글로서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이해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한문을 내가 알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한번 이 앞에다가 싹 여기 보면 내가 적어놓고 갔어요. 고구에 뺏기 쓴 거라. 나 한문 몰라.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펜 한번 찾아보라고. 네이버에서 1, 2, 3, 4만 보지 말고 부디 큰 오펜에서 아니면은 네이버에 물어봐도 다른 사전에서 깊이 있게 한번 보세요. 중국을 한자로도 보고 중국어로도 보고 하면 이놈이 가지고 있는 거 글자 안에 그거를 싹 글자를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답답함이 느껴져요. 얼마나 지금 이 전율을 느끼면서 제가 설명하는 궁함을 느껴진다고. 이 글자도 또 쭉 또 풀이를 봐야 어떻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변한다 하는 건지를 알 수 있고 어떤 게 통하는지 알고 어떤 게 오래가는지를 알아.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럼 이 봄은 어디서 왔어? 궁함은 어디서 왔어? 궁해진 이유는 뭐야? 그렇지.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들 우리 공부와 다른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게 그거예요. 사계절 우리는 봄, 여름, 봄부터 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봄은 어디서 왔느냐? 이 궁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궁해. 내 삶에서 어느 부분이 궁해. 답답해. 어디서 왔는가? 그 전에 오랫동안 습관되어 있는 즐긴 삶이 있다. 이 전생이든 이생이든. 한 템포에서 이게 오랫동안
배워온 어떤 부정적인 습관, 아니면 그 시절에 안 맞는 습관, 그 사람하고 안 맞는 습관 때문에 궁한 거 맞나?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융통성 있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잘 변해주는 사람이면 남편을 통한 궁함이 있겠나 없겠나? 없지. 근데 계속 시골 영감제 같은 소리만 하고 자기는 나이가 50인데 자기 같이 사는 영감은 또 80 안 변하는 영감 매출로 캐캐문 소리하고 이러면 그 말은 안 변해 오래 뭔가가 유지됐다는 거지. 그지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 자체가 하나의 영화이고 삶이에요. 한 궤적이고 좋고 나쁘고 할 게 없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이라는 놈이 오래 가면 갑을 갖다 놓고 오래 가면 궁해 안 궁해? 궁해요. 그래서 이 궁함에 변화를 되면 뭘로 가? 을로 가고 못 변한 갑은 뭐가 돼? 죽어요. 다이. 그런데 어느 날 탁 눈을 떴는데 요 시기에 나타난 놈은 이름을 뭐라 그래? 을이라 그래,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100%안 가잖아. 수학적으로, 그래, 수학을 못하면 안 된다. 이제 산수다, 이거는. 자, 갑이 100마리가 있어. 100명이 있어. 이래가 오래 시간이 가면 궁하다. 그잖아? 궁하다. 갑이 오래 가면. 그래서 뭐 경금한테 두드려 맞건 어쨌든 궁에서 못 변하면 죽는다 했다. 그자? 변한 게 을로 가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잘 변하는 놈이 숫자가 막 그냥 50%라고 보자. 50명 있어. 그자? 그럼 지구가 돌아가는데 자연 환경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탈락은 뒤지는 50명 이거는 여기서는 어떻게 100을 충족하겠는가 하면 이때에 이렇게 변화온 놈 말고 이럴 때 응애하고 태어나는 요 시기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놈 이름을 뭐라 붙인다? 을이라고 붙여. 변해온 놈과 같이 을이야. 을. 그런데 이 을은 요 소식을 유전적으로 알고 태어나요. 그게 아까 우리가 요렇게 하고 설명한 남자가 양간을 쓰는 경우와 음간을 쓰는 경우 여자와 일간이 양으로 태어나고 음으로 태어날 때의 세상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때 저기 한이 돼서 그냥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죽어 있는 어느 시기에서도 요런 놈을 묻어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절기 없는 겨울이 옵니까? 준비시켜주나 안 시켜주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살짝 빠른 사람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벌써 추위를 입고 여자들은 연약한 척 하잖아. 속으로는 개땀이 나도 좀 추워요 뭐 이러면서 그럼 남자들이 웃돌이 벗어주고 가잖아요. 그 남자들은 또 여자들이 또 겨울이 왔는데 어디 가면 또 이렇게 벗어야 되나 안 벗어야 되나 반팔로 그제? 근데 그 독구리 입고 이런 거 있으면 아가 연약해 보이지? 그 독구리 빨리 입는 아들은 특징이 얼굴이 하얗고 안경 뿔테를 끼쓰면서 손이 깨끗하고 글로 묶고 사는 사람들은 남자가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위가 빨리 오지. 요즘은 안 그래요.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하면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요즘에는 있는 사람들이 계절을 반대로 살죠. 한겨울에 동창회 갈 때 어느 정도 입어야 있는 집 며느리고 반팔에 모피코트 입고 그 중식당 이런 데 가도 탁 제끼면 안에는 반팔에 그제 쫙 붙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래도 몸매가 나와줘야 그건 돈의 가치가 있는데 쫙 붙는 거 있는데 막 한글로 왕짝 딱 이렇게 나와가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궁함이 또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이 궁한 거를 왜 변해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왔다는 걸 알아야. 이놈하고 이놈하고 짝이지. 이놈하고 이놈하고 짝이라기보다 대라 대.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이게 겨름, 여름 아이가. 변하는 건 활동력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지? 활동력이 왕성한 거와 활동력이 없는 거. 그지? 통한 거와 궁한 거, 요 놈도 같은 일. 봄, 가을이 같단 말이야. 통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있던 놈은 김을 탁 열어서 생명력을 갖고 안에가 싹 빠져나오는 거야. 그죠?
이걸 열어서 여는 작용이 뭐야? 여는 작용. 변하는 작용. 유효기간하고 똑같아요. 음식물. 오래 놔두면 썩나 안 썩나? 그리고 그걸 안 썩게 하는 거는 제때 찾아서 열어주는 거지. 이 지금 궁, 변, 통, 구가 우리 삶의 기승전결, 생로병사, 봄, 여름, 가을, 겨울, 갑을병정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괴를 던져도, 괴를 점을 쳐도, 우리는 점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거를 뭐 각자로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괴를 본다 할 수도 있어요. 주역을 하는 사람들은 점을 친다도 하고, 괴를 본다고도 해. 친정에 간다도 있고, 어르신 찾아뵙는 데도 있고, 고향 간다도 되고, 뭐 다 되지, 그제? 응, 그렇듯이, 그거는 이제 뭐 언어의 표현인데. 요까지는 모르고 공부해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눈이 너무 초망초망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모든 공부가, 그러면,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여러분 알지? 네. 그러고 나니까 이게 궁변 통구가 주역의 전체를 꿰뚫어 황금률이라는 뜻이 뭐야? 황금률은 여러분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여자의 몸매 비율, 황금률, 그지? 아니 이렇게 뭐 내그치 키 작으면서 배 나온 거는 황금률이야 나름대로. 배가 나왔는데 키가 커도 굉장히 보기 싫을 수도 있어.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니 명리든 주역이든 예를 들어서 육효든 관상이든 모든 거는 어디서 나와? 귀종.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귀종. 마루종자. 근본조자. 기종. 하면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말유? 이것도 안 들어봤나, 여러분? 응? 말유, 기종. 이건 이제 무협지 용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불교에서 온 거예요. 모든 강은 흘러 어디로 간다? 바다로. 한 군데로 가지요. 우리가 인연법에 따라서 공부하고 배우고 자연의 이치를 섬나라 사람은 섬나라 사람대로 자연이란 무엇인가, 정글 사람은 정글대로 자연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했는데, 첫 단계는 섬의 특징을 배울 것이고, 산에서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제일 먼저 할 거는 자기가 있는 데부터 알아야 되겠지. 1학년 때 사회를 배우면 1, 2학년 때는 우리나라를 배울 것이고, 5, 6학년이 되니까 어디까지 가? 아시아까지 가고, 중학교가 되니까 세상을 배운다, 그지요? 근데 그건 다 하나예요. 그렇잖아. 그런데 기초 단계에서는 섬나라에서 어떻게 자연을 봤을 때는 섬나라 자연만 알지. 산속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타장이 나오기는 어렵잖아. 그럼 유능한 선장이나 물개가 나오겠지. 근데 정글에 들어가면 수영할 때가 숲이니까 타장이 되겠지. 그런 차이겠지, 그죠? 근데 저거는 만나서 서로의 건법이 다르다 하지만, 요 놈을 고 갖다 놓고, 그 놈을 요거 갖다 놓고, 또 똑같이 그리 되겠죠. 그래서 모든 법은 하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명리가 됐든, 주역이 됐든, 탁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하나도 음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일로 점사를 내가 봤어. 점사를 보면 크게 이렇게 나오겠죠. 궁, 변, 통, 구. 이게 무슨 말이냐. 주역의 개를 봤는데, 개를 보면 궁안개가 있을 것이고,
크기는 몇 개? 주역에게는 64개. 변효까지 따지면 384개. 6개가. 곱하면 돼. 64 곱하기 6. 380? 그렇네, 그지? 역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돼. 근데 이제 여기에 배속되는 게 있겠지. 어떤 상황에 점사를 물었는데, 궁하다고 나왔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그렇지. 변계가 나왔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통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니 우리 마음 때문에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요거를 오케이라 그래요. 자기 소비가 없잖아. 여기까지가 소비가 있는 거지. 답답했고 변했고까지가 노력 아이가. 거기에 대한 결과지. 그래서 이 개가 나오면 좋은 줄 알아. 자, 이 개가 나오면 최고로 좋은 거지. 통하는 이유가 통하고 나서 그 좋은 환경이 쭉 가는 걸 우리는 오케이라고 알아. 주역계에서. 그래서 주역 점사를 치는데 그 공부 수준에 따라서 맞고 안 맞고가 달라진다고. 이런 기회가 나왔을 때 나는 걱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회를 나오면 오케이로 합니다. 발프고 자니까. 근데 나는 왜 그런가? 내 팔자에 또 보니 역마가 많아가 미래를 걱정하지. 요 놈의 미래는 바로 뭐로 이어진다? 인도가 하기 때문에. 이거의 내일은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겨울 지났는데 봄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는 건 결국 보면 좋다 나쁘다는 없잖아요. 어떻게 지금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자연스러운 나의 동작을 취해갈 것인가. 자식을 낳아가 팔자가 와 팔자에 너가 팔자에 돈 많다. 재물복이 넘치고 관운이 넘치고 이거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곧 어디로 간다? 간다 100%. 왜? 팔자는 특징이 있죠. 요거를 사주팔자라 그래요. 명조를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제. 근데 이게 가는 길이 있나 없나? 왜? 도가 있나 없나? 그게 대운으로 10년마다 달라지지. 그래서 30년만 살려면 이게 재운을 잘 만났거나 간운을 잘 만나가 오케이면 행복이야. 왜냐면 이거하고 맞는 길이니까. 그제? 근데 이렇게 잘 타고나도 이거와 궤적이 다른 일반적인 차는 봄에 유용하거나 여름에 유용하거나 가을에 유용하거나 겨울에 유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팔자가 그렇단 말이야. 용신으로 따지든 구조로 따지면 어떤 차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다 맞는 게 없어. 120년 살미라 했지. 그래서 복 있는 놈은 60년을 살아도 자기가 안 봐야 될 세상 안 보고 죽으면 그건 행복이야. 그게 행복이라고 보기 배짱 편한 거야. 근데 120년까지를 산다 보면 좋고 나쁜 게 없단 말이야. 좋고 나쁜 게 없어.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재벌, 돈에 늘 이제 막 지달리고 살면 돈 많은 재벌이 좋을 것 같죠. 우리가 재벌이라는 단위 범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같이 홈쇼핑 사가지고 물건이 내일 오나 모레 오나 설레는 게 없어요. 응? 어느 날 갑자기 양놈 지갑 주아가 우리 한 500만 원에 돈 1000만 원 갑자기 생기면 좋지? 재벌한테 그게 뭐 의미가 있나? 없어. 그때부터는 지는 있고 돈에 대해서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고 지팔자로 안 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선생님 그러면 틀렸습니다. 어떻게 김정은이 같은 경우 김일성이 같은 경우 아들 김일성의 아들이 누구였지? 정일이 또 정은이 그런 사람은 꽤 행복한데 개똥이다 해라. 지금 이모씨 죽어서 살았어. 살아있는 척합니다. 확실히 안 하? 아니지? 예. 우리가 궁금할 이유도 없잖아, 그죠? 네. 궁금할 이유는 없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몰라. 예. 우리끼리 씨부리고 있지? 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그 돈을 쓰고 있나? 뭐 돈하고는 지금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실제로 내가 그
전생에 제대로 살아봤어. 여러분 안 묻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는 돈으로 쭉 멋지게 잘 살아왔다 안 살아왔다? 살아왔다. 그러니까 전생에 한 재벌이었어. 여러분은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돈을 구했어. 응? 선생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좀 비릿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한테 이런 과정을 다 겪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빨리 죽으니까 평생을 요 과정만 살다 갈 수도 있고 요렇게를 다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요것만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펑 뚫피가 나라를 몇 개 정도 구해야 돼? 20개 정도 구해. 할아버지가 막 어마어마 그 느낌 알지? 네. 평생 그치? 전생에 그래 살아봤으니 걱정하지 말자 우리가.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를 살든 어떤 계적으로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걸 다 살게 돼 있더라. 근데 이 시절에 인연이 이만큼 살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 한 60년 팔자가 좋으면 팔자 좋네 알겠고 그지? 이렇게만 태어나면 답답하던 삶이 숨구멍 터지자마자 뒤지나 안 뒤지나? 살만할 때 죽는 기가 이 팔자는. 공부 못하는 선생이 늘 이렇게 분필을 뽑는다. 아, 이걸 좀 익사이팅하게 해라 하더라고. 예전에는 막 힘이 넘쳤는데 요즘은 너무 희발이가 없다고. 이거 던졌다가 요즘 걸린다. 내보다 힘 약한 사람이 누가 있노? 저거 서울내기 적어도 서울내를 갖고 노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을 주역의 황금률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 명리에 적용해 보라고.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 살면서 보자고. 제가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철저히 저하고 이 시간을 오래 보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1 때부터 하루에 2시간 정도를 그 운동도 좋아했지만 이제 중3부터는 운동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이 시기부터 학교 갔다 오면 2시간을 걸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부산에 따지면 2시간의 거리가 젊은 나이가 작지는 않아. 시험이 있든 없든. 근데 그때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왜 살까? 그런데도 철이 안 드는 거 보면 나는 이게 궁합이 너무 오래 간다 그죠? 이게 오래 가면 다 해야 되는데 살짝씩만 변하는가 봐. 죽으려고 하면 변하고 죽으려고 하면 변하고 확실히 변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갑을병정 천간 10개의 변화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요 이야기입니다. 변하는데 그게 이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하나 있다. 인생에 팔자 좋다 나쁘다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이거 제대로 알면 없다. 이유가 어느 놈 팔자에 인신사에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상을 해볼게. 인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럼 이놈이 그냥 단순히 봐서 해를 만났을 때는 물리적으로 목이라는 기운으로 쓴다 그죠? 그죠? 오를 만나버리면 뭐로 가? 불로 된다 그죠? 그런데 이놈을 또 헤쳐보니까 무토라는 토가 있나 없나? 있단 말이야. 원래 따지면 이놈이 나무로서 이 질환병을 할 때 흙을 극해야 되는데 흙하고 동류로 쓰일 때도 있고 화하고 동류로 쓰일 때도 있고 나무로 동류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다못해 또 진이라는 글자가 있다 진짜. 진이라는 놈은 이게 원래는 흙이죠. 흙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자를 만나면 뭐로 바뀌어? 물로 바뀌어. 그죠? 또 하나 뭐가 있어? 나무 역할이 있죠. 왜? 인묘, 진으로 만나면 이것도 역할을 해. 희미하지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변할 때 어떤 거로 변한 거로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여기서 변한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변했다 이가. 나 변했어요. 변한다고 다 원하는 답을 갖나요? 아니죠? 네.
변항은 일단 살아는 있지만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명리는 얼마나 대단한 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어느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야 하는 주인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명학 중에서 명리학이 대단한 이유. 나라는 게 다른 건 없어요. 점괘는 같은 식구들 일이지만 같은 부류, 동양 오수리라 해서 같지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로울까 안 이로울까? 나는 오늘 이 물을 먹으면 내 몸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산속에서 물을 만났는데 점사를 치보는 거야. 그지? 근데 그거는 용도가 다르잖아. 우리 명리는 자기 팔자 안에 있는 게 이게 지지는 전부 다들 글자를 가지고 있죠. 물론 자오묘유를 가진 사람들은 선생님 이거는 물, 불, 나무, 쇠. 근데 우리가 팔자 중에 아직 여러분 이런 거 봤어? 자자자자. 이거 봤냐고. 이거는 우리 지구로 따지면 극점이야. 극점. 지구의 극점은 있긴 있죠. 절대 극점은 상대 극점 말고 절대 극점은 딱 한 군데 보이죠. 네. 이건 그래 우리는 이거는 말할 필요 없잖아, 이제. 이런 거는 논할 바가 없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뭐를 쓸까는 내 거 맞나 안 맞나 팔자는. 넌 팔자를 갖고 온 거 아니잖아. 이렇다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성정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특성이 다른 거를 자기가 선택하는 기고. 팔자에 우리같이 일반인들은 이런 거 안 많잖아. 어디 보니까는 뭐 어떤 분 자녀분은 뭐 주로 이런 거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그건 특이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막 섞였잖아, 그죠? 네. 그럴수록 좋은 게 뭐야? 대신 바람은 많이 불쟁, 고민이 많아. 이런 거 다 합치니까 생활 속에서 이게 지금 적어도 내 거지? 여기다 또 난 사가 있지? 또 축이 있지? 이러면은 3, 40이 지지, 어떤 사람은 지지 4개인데 나는 마음이 12개지? 이 12개를 갖고 어떻게 쓰는가 결정 내리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생각이 나름으로 불행할 수도 있어. 뭐 억지로 가짓수가 많아. 고려해야 될 게 많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때마다 다양하게 꺼냈을 수 있지? 그래. 결국 이런 글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명리의 또 다른 특징이 나와. 운명개운에. 이놈이 무단히 우리 사람의 능력을 인이랑 갖고 있다고 나무로 가고 불로 가고 흙으로 가고 안 되지?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 명리 공부는 대신 이놈이 이렇게 가게 하려면 이라는 도구를 주나 안 주나? 그래. 인묘를 만나면 되지. 인마가 나무로 가려면. 네. 인묘진을 묘, 진을 합쳐서 만들거나 이런 놈 만나면 나무로 가지지. 해를 만나도 되지. 이놈이 불로 가려면 오라는 놈을 만나면 되지. 술이라는 놈을 같이 만나면 더 좋지. 흙이 되려면 앞에 계절에 매달려 있으면 되지. 그러고 깨지가지고 드러난 것에서 꺼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간단하잖아. 나는 내 마음에 내가 변하는데 불로 변하는 게 내 이 궁함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팔자에 없는 불은 이는 불이 아니잖아. 완성된 불은 아니지. 불소식인데도 요런 놈하고 붙어 놀면 되나 안 되나? 네. 요런 놈 옆에 갖다 놓으면 되겠지. 네. 내가 그런 지역으로 가면 되겠지. 네. 그 공간에 들어가면 되겠지. 네. 그런 사람하고 더불어 놀면 되겠지. 네. 여러분은 글자를 명리 배우면서 이런 것들이 숫자로 어떻게 되는지 배웠지? 네. 색깔로 어떻게 되는지 배웠지? 네. 방위로 어떻게 되는지 배웠나 안 배웠나? 이해했어요. 배웠지? 그래, 이런 거로 재무장을 딱 해봐. 나무가 불꽃을 일으키며 탈 것이고, 나무가 더 멋진 나무로서의 굳건한 힘을 발휘할 것이고, 진이라는 놈이 흙인 줄만 알았는데, 강력한 물의 창고가 돼서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물들이 다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물의 무덤처제, 무덤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손이면 그걸 팥 입이면 산소 이장한다고 팠는데 내가 팔 걸리는 내가 있지. 우리 아버지 산소. 내 거 아이가? 팠는데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 내 거지. 그리고 이게 진이 남들이 볼 때는 물의 창고고 여기서는 물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이런 놈만 갖다가 들이대 놓으면 원래 이 물의 양이 몇 배가 되나 안 되나? 됩니다. 되잖아. 원숭이 새끼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어?
원숭이 새끼, 쥐새끼 데리고 가니까 용이 뭐가 되노? 대하가 되는 기라. 황하감이 되는 기라. 쪼랑물이, 쫄따구 물이 황하가 되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은 명리 공부에서 그냥 명리가 사주팔자 보는 거라는 철학적인 접근인다면 하지 마라. 그거는 궁한기. 그래서 이제 막 어디 가서 막 돌배 던져가지고 점 보는 게 낫지 명리 공부 힘들게 말라고 해요. 명리 공부는 삶의 내 입장에서 그런 거야. 나는 내가 명리를 사랑하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봤겠지. 그 여러분들이 저놈은 명리 미쳤놈 해도 좋아. 한 놈 정도는 이렇게 내가 사랑해야지. 왜? 나는 명리에 대해서 이 과정을 거쳤거든. 절대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사주제이였으니 그 세월이 기억했겠지. 나는 저기 인간의 답이 아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문의 변화를 내게 했어. 실제로 내일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나의 명리가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모른다는 걸. 내 지금 이 마음이 오늘 좀 못나서 내일 더 예뻐질 수도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못나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하고 내가 무슨 재미로 다음 주에 또 보겠노. 똑같은 것끼리 요번 주에 결판을 내보지. 그지? 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명리에서는 이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라면 행복이지. 변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에서 제대로 궁해야 제대로 변한다. 아까 말했잖아. 방법은 여러 가지야. 대한민국 교회가 많아, 안 많아? 절이 많아, 안 많아? 중도 많고 목사도 많지? 그 이런 중 저런 목사 다양하지? 어떤 사람이 될 건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의 힘이 약할 때에는 목적을 정해라. 그 목적을 정하면 명리학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데 도움을 주나 안 주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무인 도구를 가지고 불도 피워주고 나무를 불 피우고 나서 간 과정인 마지막 과정인 흙으로도 만들어주고 세상에 어떤 도구가 있어서 나무에 불을 붙여서 확 피워주고 흙을 갖다 물로도 만들어주고 흙을 또 나무로도 변화시켜주고 이런 게 있냐 말이야. 이런 매직이 있냐고. 매직이 끝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